네, 그럼 세 번째 전화가 또 연결됐는데요. 바로 받아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예, 아버님 오늘 본인이 불편하십니까? 아니요, 집사람 때문에. 아, 부인께서 불편하시군요. 예, 예. 네, 키, 몸무게, 연세는 어떻게 되실까요? 키는 1m 56이고요. 네. 몸무게는 52kg고, 나이는 60세인데요. 예, 그러시군요. 네, 불편한 점은 원장님께 자세히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집사람이 몇 달 전에, 협심증 있죠? 협심증. 예, 네. 그래갖고, 그거가 있어갖고, 혈관에 스텐트를 넣었거든요. 예. 그 넣고 나서 너무 피곤해가갖고, 예. 너무 늘 피곤하니까, 어느 아는 분이, 예. 녹용 들어간 한약재를 먹어봐라. 네. 그래서 한 열흘 동안 먹었더니 몸이 그냥 얼굴이 좋아지고 좋아졌더라고요. 네. 그런데 건강검진, 간 수치를 검사하니까 예. 간 수치가 너무 올라간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시술한 병원은 가서 네. 얘기했더니, 기겁을 하고 심장병이 있는이나 그런 사람들 한약을 먹지 말라. 잘때 먹으면 큰일 난다고. 네네. 또 실려와갖고 가수치도 필요할 때 병원 입원하게 될지 모르니까. 예. 먹지 마라. 그래서 한약도 좋은 것도 많을 텐데 진맥을 안 보고 그냥 먹은 거거든요. 아는 분이 녹용 들어간 거 먹어봐라서. 어디서 의원에서 처방을 받으신 게 아닌 것 같은데. 예, 아는 분이 예. 얘기해갖고. 네네. 어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금 사모님은? 한약제 먹지 말라고 안 먹고. 예. 그냥 병원에 처방 지어진 약만 먹고 있어요. 예. 양약을? 예, 그래서 지금 피곤해갖고. 피곤한 게 지금 제일 문제실까요? 예, 엄청 피곤해갖고요. 지금 또 전에 심장 말고 수술하시거나 편찮으셨던 게 있을까요, 사모님께서? 부정맥으로 처음에 입원했어요. 아, 그러세요. 그리고 또 다른 심장 쪽 말고 다른 건 없으셨나요, 전에? 부정맥 시술하고 나서 또 다리 인공관절도 했고요. 무릎에? 예. 어느 쪽이죠? 오른쪽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또 협심증으로 그러고 나서 협심증이 오신 거예요? 예. 몇 남매 두셨습니까? 아들만 둘이죠. 다 자연분만 하셨고요? 예. 네. 이게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을 먼저 수술을 하면서 시작이 되셨네요. 몸이 좀 안 좋아지신 게. 예. 이렇게 무릎이란 거는 이제 관절인데요. 이제 무릎을 했다는 것은 몸의 이제 활동력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지금 이런 사모님 같은 경우는 제가 뵙지는 않았지만은 아마도 근심, 걱정을 좀 많이 하는 좀 섬세한 체질, 세심한 성격일 겁니다. 아유, 맞아요. 네. 그래서 심장과 무릎은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한방에서. 그래서 무릎에 통증이 있을 때 심장에 열을 내려주면은 무릎 통증이 가라앉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지금 사모님 같은 경우는 작은 일에도 좀 쉽게 놀라거나 세심하게 신경을 너무 많이 쓰고 근심, 걱정을 많이 하고 혼자서 끙끙대는 이런 좀 세심한 여성일 가능성이 높은데요. 요런 분들이 이제 주로 심장 쪽으로 이상이 오는 겁니다. 근데 무릎을 수술하면서 슬슬 몸에 구조적인 이제 변화가 오기 시작하면서 협심증이 온 건데, 부정맥이 오고, 그 다음에 협심증이 와서 이제 수술을 일단 받았습니다만은, 이제 중요한 거는 피로감이 이제 문제인데, 이제 녹용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녹용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한약재가 이제 국산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녹용은 조금 예외예요. 녹용이란 거는 저쪽 러시아 시베리아 쪽 추운 지방에서 나는 녹용을 원용이라고 해서 녹용이란 약재를 얘기할 때는 그쪽에 생산되는 녹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요즘 보면은 국산 생녹용이라고 해서 이제 국내에서 이게 농장에서 키워진 사슴들을 그 뿔에서 나오는 녹용을 이제 쓰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리고 그 농장에 가서 녹혈을 직접 이렇게 짜서 드시는 분들까지 봤는데, 한의사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그 녹용이란 약의 기원 자체가 국내에서 나오는 약을 얘기한 게 아니고
러시아나 시베리아 쪽 추운 지방에서 서식하는 녹용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이나 약재가 이제 국산이 좋은 게 맞습니다만은 녹용은 좀 예외라는 거. 그래서 지금 사모님이 드신 녹용이 일단 어떤 녹용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 그 다음에 녹용이 일단 좋은 약이긴 한데 이게 한약재라는 거는요, 이 하나나 두 가지 약재만 섭취하더라도 몸에 맞지 않으면 바로 간 수치가 올라가고 콩팥 기능이 나빠지고 잠깐 몸이 개운한 듯 하지만은 결국 점점 더 피곤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이란 거는 어떻게 보면은 민간요법 약재하고 크게 차이가 없이 느낄 수도 있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맥과 형생맥증이 일치가 돼서 처방이 돼야지 몸이 좋아지고 간 수치가 올라갔던 게 오히려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1년, 2년 이상 한약을 복용한 다음에도 간 수치가 오히려 높았던 어린이들이 간 수치가 1, 2년 후 떨어지는 것도 논문으로 발표한 바가 있는데 정확하게 투여를 해야지 간이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한약이 간에 나쁘다. 물론 한약이 잘못 들어가면 간이 나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렇다고 한약을 먹으면 무조건 간이 나쁘다. 그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의료기관에서 가급적 이제 녹용이 들어간 것도 처방을 받으시는 게 좋은데 지금 사모님 같은 경우는 일단 그거는 더 이상 드시면 안 됩니다. 간 수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 병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에 안 좋은 영향이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약 그만 드셔야 되고요. 지금 이런 경우는 예. 쉽지는 않은 경우입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심장을 이미 수술하기 이전이었으면 모르겠는데 수술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만성 피로가 계속 유지되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일단 약이나 어떤 치료를 하기에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상태예요. 가볍게 할 수는 없습니다. 심장 쪽은 우리 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조금만 잘못돼도 이게 안 좋은 현상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약을 투여하더라도 아주 정확하게 진찰해서 정밀하게 투여를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사모님 같은 경우는 양방 치료를 받으시면서요. 네. 가까운 한의원을 방문하시거나 한방병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심계내과가 있습니다. 심장 쪽을 전문으로 진료하시는 한방병원에 과가 있어요. 심계내과라고. 네, 심계내과. 한방에도 그 과가 나눠져 있습니다. 내과가 있고, 제가 전공한 척추관절과 같은 침구과가 있고요. 재활학과도 있고, 소아과도 있고, 부인과도 다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한방병원에서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들도 과정을 밟고 국가고시를 통해서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경우 사모님은 가까운 대학 부속 병원에 심장내과, 한방심장내과 찾아가셔서 정밀하게 진찰하고 처방을 받으시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한방병원에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건강하시고요. 네, 오늘 또 세 번째 전화 주신 아버님, 아주 많은 사람들이 또 궁금해할 만한 걸 또 질문해 주셨는데요. 예. 네. 이런 경우가 참 많아요. 심장 수술 하시거나 몸에 암 수술하신 분들 요즘 참 많거든요. 네. 암이 조기 발견되면서 암을 수술하신 분들 많은데 암 수술하고 나서 또 한약 드시지 말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병원에서. 네. 근데 실제로는 한약을 드시면 도움이 된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간에 나쁘다. 암 수술하면 한약을 먹으면 안 된다.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도 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단 꼭 전문가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셨으면 좋겠네요.